보통 비즈니스 전략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인재나 자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는 공간, 바로 이 사무실이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종종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흔한 사무실 공사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사무 공간이라는 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까지 쭉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무실 리모델링 담당자예요. 사무실 층고는 되게 높은데 요즘 유행하는 노출 천장의 그 멋진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어서 천장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간은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조건인가 싶죠?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요구사항이 사실은 낡은 건축 방식과 새로운 업무 공간에 대한 필요, 그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시대는 이렇게 변했는데 공간을 만드는 방식은 아직 그걸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크게 세 가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첫째, 경제가 엄청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 모델이 계속 생존하고 있고요. 둘째, 조직 구성원들이 신세대부터 여성 인력, 심지어 외국인까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자리에 딱 붙어 있지 않아도 일하는 게 가능해졌죠. 이런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개념이 바로 워크 스마트입니다.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일하자는 건데요. 예전에 워크 하드 문화 기억나시죠? 그냥 수직적인 조직에서 무조건 오래 엉덩이 붙이고 일하는 걸 최고로 쳤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수평적인 문화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하는 워크 스마트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공간을 혁신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역시 혁신의 아이콘, 구글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구글 신사옥의 컨셉은 바로 레고입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벽 대신에요. 가벼운 이동식 벽을 써서 필요할 때마다 방 모양이랑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기업의 유연한 전략을 공간으로 보여주는 정말 멋진 방법이죠. 미국의 마케팅 회사 바바리안 그룹은 한술 더 뜹니다. 무려 25m짜리 책상 하나에 인턴부터 대표까지 125명의 전 직원이 다 같이 앉아서 일을 한대요. 직급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동등한 동료라는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를 공간 그 자체가 막 뿜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이런 변화들이 그냥 보기 좋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실제로 경영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 지원 서비스를 하는 이트너스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직원들 대부분이 밖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공간 혁신을 계획합니다. 본사 사무실에 오독오독이라던가 뒹굴뒹굴 같은 재미있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공간들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직원들 기분 좋으려고 만든 프로젝트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간을 바꾸고 나서 3년 동안 매출이 30%나 성장했고요.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은 줄었고 오히려 부서 간의 교류는 더 활발해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은 금융회사인 SEI 인베스트먼트 이야기인데요. 여긴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개인 사무실이랑 파티션을 아예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에 바퀴를 달아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소통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변화에는 당연히 저항도 있었겠죠. 병화 초기에 주로 기존 방식에 익숙했던 고위 관리직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10에서 15% 정도가 회사를 떠났다고 해요. 혁신에는 분명 이런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초반에 진통을 겪고 난 후 5년 동안 이 회사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과감한 도전이 결국에는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벽만 없애는 개방형 사무실이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파티션만 없앴던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불평에 부딪혔어요. 주변 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프라이버시가 없어서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아주 현명한 해법이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무조건 다 열어두거나 무조건 다 막는 게 아니고요. 둘을 조화시키는 거죠. 협업이 필요할 때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쓰고 깊은 집중이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을 쓸 수 있게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무실은 더 이상 그냥 일만 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공간 혁신을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비전과 전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옆 회사가 멋있어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회사의 문화와 목표를 공간에 제대로 담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혁신으로 가는 길은 뭘까요?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구 카탈로그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제대로 분석해야 하고요. 셋째,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만들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의 변화가 새로운 업무 방식과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사 활동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그 사무실은 여러분 회사가 걸어온 과거의 흔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담고 있나요?